안녕하세요. 버니티브 운영자 NC스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좀 많이 있어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좀 틈틈이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요.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쪽에 좀 관심들이 많으시고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클라우드 보안 인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클라우드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는 것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클라우드와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금 한번 도움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1년도 9월 30일 보도자료를 이렇게 배포하게 됐는데 시간이 좀 흘렀죠. 근데 요 보도자료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좀 큽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전환을 하시거나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좀 고민하셔서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는 수탁자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 제재를 받은 아마존 클라우드 이용하는 사업자 4개 사업자는 위탁자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위스탁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거기에 개인정보가 담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스탁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재가 됐다는 것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면 우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스타일웨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지금 뭐 서비스는 아마 중단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탁하고 국외 이전, 그럼 여기 이전 받는 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위탁 쪽에 아마존 서비스가 이렇게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위탁이 되고 여기 아마존은 수탁자가 되겠죠. 수탁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야놀자가 되어 있습니다.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11조 개인정보 처리 방침 위탁 처리에 여기 제일 위에 아마존 서비스 수탁업체 이렇게 하고 데이터 보관 및 인프라 관리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위스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4개 사업자는 위탁자가 되겠고요. 아마존 클라우드는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그 사업자인 위탁자한테 제재를 가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6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열고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야놀자 4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 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개인정보 보호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했으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주식회사 야놀자, 주식회사 스타일웨어, 주식회사 집불미기, 주식회사 스퀘어랩 등 4개 사업자의 구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따라서 1억 8,530만 원의 과징금과 8,300만 원의 과태료 그리고 시정명령,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이 맥락 중에 이제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자, 여기 보면 4개 사업자 모두 AWS 관리자 접근 관리자 접근 권한으로 그러니까 AWS를 사용하려면 AWS 관리자를 접근해야 되는데 관리자 접근 접근하는 것에 어떤 특정 IP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하지 않아서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 권한만 확보를 하게 되면 외부 인터넷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제3자가 열람
하였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근 권한 관리나 접근 통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고시에 나와 있는 접근 권한, 접근 통제, 접속 기록, 암호화 이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공공기관이나 뭐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실제 이런 아마존 서비스에서 이런 접근 권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거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요 4개 사업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 온 프라미스 형태로 사용했을 때와 클라우드로 사용했을 때 구조적인 형태로 좀 다릅니다. 그죠? 온 프라미스 형태로 사용됐을 때는 보안 솔루션이나 보안 시스템을 구매를 해서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각 서비스의 이제 뭐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자가 알아서 이렇게 컴플라이언스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다시 말해서 비용을 더 내면 그 보안 솔루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접속 기록 혹은 뭐 암호화, 그 다음에 접근 권한, 접근 통제 이런 각각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련된, 다시 말해서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구조적으로 약간 불리하거나 또는 비용을 많이 내야 된다라는,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려면 많이 내야 돼,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라든지 혹은 뭐 전문 인력이 없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약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한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 파기하지 않았거나 다른 이용자 개인정보 분리 또는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서 유출 건수가 930만 건 정도, 굉장히 많죠. 다 뭐 물론 합쳐서 나오는 개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처분은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성 운영하면서 기초적인 설정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사업자가 관리자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하도록 하여 외부로부터 비정상적인 접근 및 공격을 막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보통은 수탁자에 대한 뭐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뭐 이런 측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클라우드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 있었을 때 이런 예를 들어 외부로 접근 통제라든지 뭐 암호화, 접속 기록 뭐 이런 부분들이 누가 해야 될 거냐, 클라우드 제공자가 할 거냐 아니면 사업자가 할 거냐, 이용 사업자가 할 거냐, 이렇게 됐는데 사업자별 위반 사항 행정 처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접근 통제 암호화를 위반한 거죠. 과징금과 과태료 이렇게 돼 있고요. 개인정보 파기 위반, 스타일웨어도 접근 통제 유효 기간제 위반, 직구미기 여기도 유출 통지 신고 위반, 보호 조치, 접근 통제 접속 기록 암호화 위반. 그러면 이런 접근 통제 접속 기록 암호화를 구축을 해야 되죠.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클라우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축을 했느냐, 이런 측면에 접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운영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접근 통제라든지 뭐 암호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다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렇게 되려면 대부분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야놀자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지금 규모가 큰 이런 형태의 플랫폼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떤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접근 통제 접속 기록 암호화, 그 다음에 유효 기반제 위반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행정 처분 대상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온프라미스 환경과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비교해서 어떠한 부분들에 의해서 비교 형량이 있는지 뭐 구축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단기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신속성, 확장성, 비용 절감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클라우드로 많이 전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렇게 외부로부터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침해 사고, 무단 열람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에 어떠한 조치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뭐 내가 보안 솔루션을 구매를 해서 스스로 가서 구축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비용을 더 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은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하는 이런 형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우리가 온프라미스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어떤 것이 더 좋다. 클라우드가 좋다. 온프라미스가 좋다. 클라우드가 나쁘다. 온프라미스가 나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서비스와 형태와 그 다음에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되어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법에 보시면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아예 이렇게 위임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우리가 꼼꼼히 따져서 확인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